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정신 나간 언니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지금 박살나게 생겼다는 너무나 다급한 쓰니 한 명 데리고 왔어요. 봅시다. 제목: 대부업체에서 돈 1억을 빌려 본인의 전 남친에게 줬고 그 대출을 다시 형부 돈으로 갚아버린 언니. 네, 들켰고요. 이혼당합니다. 원제: 형부가 언니랑 못 살겠다고 하는데요. 어쩌면 좋을까요? 솔직히 글의 제목을 뭘로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가 느끼는 그대로 썼는데요. 동생인 저는 아직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. 언니 죽여버리고 싶습니다. 참고로 저에겐 두 명의 형부가 있고요. 어제 오후 작은 형부에게 톡이 왔는데, 처제,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잠깐만 볼 수 있을까? 이러길래 작은 형부 왜요? 뭔 일 있어요? 했더니, 그건 이따 이야기하고 언니한테는 비밀로 해줘. 이래가지고 뭔가 있구나 싶어 일단 알겠다고 했고요. 저희 작은 형부는 저보다 7살이 많아요. 개인 사업을 하는데 형편도 되게 좋죠. 그럭저럭 잘 삽니다. 뭐 작은 언니 스스로 하는 말 하는 부분이에요. 뭐 돈 때문에 쪼들린다, 네 형부 때문에 못 살겠다, 뭐 시댁 어른들 때문에 힘들다 등등등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두 부부가 그동안 잘 지내왔고요. 거기다 저희 조카들, 즉 언니네 큰애는 공부도 잘하고 되게 착하고, 또 작은 애는 이제 2살인데요. 형부가 너무너무 이뻐하죠. 좋아 죽으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아내인 언니한테 비밀로 하고 나를 만나자는 걸까? 진짜 너무 궁금했지만 일단 작은 형부의 부탁이 있으니까 언니한테 말 안 하고 퇴근 후에 형부를 만났습니다. 형부가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왔더라고요. 그렇게 둘이 차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갔죠. 그런데요,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. 평소 장난기도 되게 많고 엄청 잘 웃는 작은 형부인데 어쩜 말이 한마디도 없고 표정이 무표정이야.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도 괜히 주눅이 들어서 가만히 있었죠. 거기다가 밥을 먹는 중에도 마찬가지인 게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. 여하튼 평소에 작은 형부랑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긴장이 됐고, 그래서 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죠.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먹고 있는데 한참 후에 형부가 그제야 말을 겨우 꺼냅니다. 처제, 나 아무래도 이혼할 것 같아. 대뜸 이러는 거예요. 첫마디가. 와,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숟가락 떨굴 뻔했다니까요.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형부의 얼굴만 쳐다보는데 이게요, 사람 표정이 진짜 막 울 것 같은 거예요.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.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뭔 일일까 싶었습니다.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린 제가, 아니 작은 형부 왜 그래요? 나 무섭잖아. 왜 이래? 이랬더니 형부가 대뜸, 이거는 사기야! 씨! 이러는 거예요. 밑도 끝도 없이 사기래. 그래서 다시 대체 뭔 일인데? 했더니 하는 말. 처제, 내가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된다.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? 제가 뭘 알아야 대답을 하죠. 얘기를 좀 해봐요. 알아듣게. 이러니까 그제야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데, 와, 진짜 내 피부치고 내 언니지만 이거 진짜 미친 것 같아요. 형부 입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언니가 형부 몰래 대출을 받았대요. 아파트 담보로 8천, 또 신용대출로 2천. 참고로 이 아파트는 형부 재산이고요. 반반이었어요, 원래는.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아예 언니 명의로 다 돌려줘 버린 거죠. 결혼 전부터 그랬어요. 형부가 다른 거 못 해줘도 아파트만큼은 언니 이름으로 해주겠다, 이런 약속을 했었고, 둘째가 태어나면서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킨 거지요.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언니가 형부 몰래 담보대출을 받은 겁니다. 그리고 형부는 당연히 패닉에 빠진 상태였고요. 언니한테 얘기해봤어요 라고 물었더니 벌써 물어봤대요. 근데 말을 안 하더랍니다. 그냥 집에다 썼어 이러고 넘어가 버리더래요.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작은 형부가 절대 못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또 본가 자체도 넉넉하고, 아니 그냥 저희 가족들 중에 그 누구보다 돈이 많아요.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작은 언니 평소 씀씀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 큰 돈을 1억을 어디다 쓰려고 1억씩이나 대출을 받았냐 이거죠. 뭐 형부가 말하는데,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다니까요. 여하튼 몇 날 며칠을 언니한테 묻고 또 물었는데 계속 말을 안 하던 언니가 겨우 말을 하더래요.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, 아니 정확히는 형부를 만나기 전에 약 2년 정도 만난 남자가 있습니다.
저는 얼굴 한 번 본 적 있어요. 옛날에. 그리고 그 남자한테 언니가 돈을 빌려줬는데요. 그때 당시 언니도 일을 하긴 했지만 잘 버는 건 아니었어요. 그래 놓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삼금융 한마디로 대부 이쪽에다가 손을 좀 댔나 봐요. 예, 뭐 다들 아시잖아요. 대부가 이자 겁나 센 거. 그리고 뭐 대출 기간 이게 끝나면 또 연장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 잘 몰라요. 그냥 형부한테 들은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. 이제는 그조차도 역부족이라 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개 미친 짓을 단행했다고 하는데요. 저는요.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이자도 결국 못 냈다 그러고 아 그래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난 2월 달이었나? 저한테 야 너 혹시 돈 좀 있냐? 이렇게 물어왔던 적이 있어요. 작은 언니가. 그래서 제가 왜? 이러니까 아니 그냥 됐어. 이러고 넘어갔고요.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안 하고 넘어갔죠. 여하튼 형부 돈으로 그동안 몰래 냈었고 특히 언니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부도 처음엔 당연히 눈치를 못 챘어요. 그런데 언니가 계속 전업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. 나름 일을 했고 월 200 정도 넘게 받았는데 아니 그리고 그 전 남친이란 사람은 언니한테 돈을 빌려 바로 잠수를 탔고요. 저는 몰랐죠. 그때 언니가 엄청 힘들어했는데 저는 그냥 그 인간이 잠수 탄 이유를 모르니까 토닥토닥 해줬고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.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어? 그렇게 우리 둘 다 한숨 푹푹 쉬면서 앉아있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요? 그냥 가만히 있었죠. 그러다가 제가 다시 물었어요. 그래서 형부는 진짜 언니랑 이혼할 거예요? 라고. 그러자 형부가 그럽니다. 지금 기분은 그게 맞는데 애들이 둘이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. 그리고 언니는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서로 말 안 하고 그냥 있어 이러더라고요. 사과도 안 했대요.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부모님 포함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당사자인 언니한테도 아는 체 하지 말래요. 돈이야 형부 본인이 갚으면 되겠지만 말을 안 한 거 이게 너무 배신감 들고 통수 맞은 기분이라 지금은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. 아니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. 그래가지고 언니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 이전에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애들 얼굴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오더랍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은 부모님 댁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얘기를 하는 형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. 진짜 제가 너무 더 죄송하고 미쳐버리겠더라고. 또 사돈 어른들께는 알아서 잘 둘러댔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이거 당신들이 눈치를 못 챌까 싶거든요. 지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이틀 싸우고 집에 들어가 버린 지 5일 됐대요. 아니 이걸 세상 어떤 부모가 눈치를 못 채겠냐고요. 여하튼 그렇게 침울 속에서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남편은 근데 형님이 왜 불렀어? 이러고 하지만 형님이 형부 부탁이 있어가지고 말은 못하고 너무 답답해요. 그래서 아니 그냥 언니랑 둘이 좀 싸웠대. 그래가지고 나 좀 불러낸 거야. 이렇게 대충 둘러대고 넘어갔죠.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건 말이죠. 대부라는 게 이렇게 그렇게나 큰 금액을 막 빌려주고 그래요? 막말로 무슨 담보라도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당시 언니한테 집 별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. 그때 언니가 직장인이고 또 집은 저희 아빠 명의인데 도대체 무슨 수로 그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. 그리고 형부 말로는 뭐 기간 연장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게 원래 가능해요?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. 뒤에 많아요. 댓글 1번 헐 돈 사고도 어처구니가 없을 판인데 심지어 그 상대가 전 남친이요. 덜덜덜덜 까놓고 말해서 만약 제가 쓴 일이라면 말이죠. 조카들 전자검사부터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. 아이 생부도 아닌데 돈 빌리고 잠수를 탄 전 남친. 그런 전 남친에게 주려고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줬다고? 거기다 돈 1, 2천도 아니고 1억씩이나. 솔직히 아이들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친자가 아닌 것 같은데. 여하튼 나 같으면 그거 언니 취급 안 할 거야. 네 됐으니 네 괜찮아요. 저도 계속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 솔직히 저기 어디 사람인가요? 미친 거지. 돈 1억이 무슨 옆집에 사는 개 이름도 아니고 말이야. 그지 같은 게 남자한테 속아가지고 결혼할 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. 아니 도대체 뭘 믿고 그런 큰 돈을 빌려주는 거야. 생각을 할수록 어이가 없고 헛웃음이 나옵니다. 둘 중 하나는 친자가 아니라는 말도 납득이 돼요. 그 의심이. 엄마 아빠 알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저요 어제 잠도 한숨 못 잤어요. 2번 형부도 문제긴 하지만 만약 형부랑 이혼을 하면 써니가 언니를 어떻게 대할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. 집에 들어와가지고 언니 스스로 돈을 갚으면야 물론 다행이겠지만 그 액수가 너무 크잖아. 이거 가족들한테 손 벌릴 것 같은데요? 레데스니 와이씨
순간 바로 쌍욕이 다 튀어나오네요. 저한테 맨날 돈 많다고 자랑질하다가 지난 2월달에 갑자기 돈 빌려달라고 하길래 왜 하니까 이유도 말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렸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. 3번 정말 죄송한데 언니 이혼당해도 할 말 없어요. 아니 그냥 개노답인데 아이들만 불쌍하니 뭐. 네, 됐으니 아니 그냥 대놓고 욕을 하셔도 돼요. 괜찮아요. 저거 제가 봐도 사람 새끼 아니니까요. 우리 앞에서 돈 많다며 자랑질 했던 거 생각하면 오히려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확 처발라버리고 싶다니까요. 제가 이럴진데 저희 형부는 오죽할까요? 4번 정 떨어져서 살기 싫을 듯. 님에겐 언니라서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거 이혼 사유 충분해요. 사기지 사기. 그래 뭐 어찌어찌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아간다 해도 마찬가지인 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긴 힘들죠. 못 돌아갑니다 이거. 네, 됐으니 네 맞아요. 만약 저희 남편이 이랬다면 저 역시 절대 죽어도 용서 못할 것 같아요. 아니 어떻게 남자 새끼 하나만 보고 그 큰 돈을 빌려주냐고. 그지 같은 게. 와,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예전에 두 사람 헤어졌을 때 너무 힘들어 하길래 막 위로하고 그랬거든요. 제 혀와 손모가지를 확 잘라버리고 싶습니다. 그 힘들어 했던 게 전 남친이 그리웠어가 아니고 돈 때문이야. 2번 쓰니 대댓글 하나하나의 분노가 어마어마하네. 덜덜덜덜. 5번 아니요. 처음부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. 이자가 붙고 붙어가지고 불고 불어가지고 결국 1억이 된 거고 그걸 또 아파트 담보대출로 갚았다는 거 맞죠? 그런데 걔 뻔뻔하게 자기 신랑한테 넌 몰라도 돼. 집에다 썼어.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겨우 불고는 또 당당하다고. 이거는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데요. 이혼 사유도 충분하죠. 사기니까. 네, 됐으니 아니 그냥 혀를 확 깨물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. 당장 만나가지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형부가 우선은 가만히 있어라 이래가지고 겨우 참고 있습니다. 그냥 이혼당하고 거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. 형부 너무 불쌍하잖아. 여러분 죄송합니다. 분량 조절을 실패했어요.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올라가는 즉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